신뢰도를 높인다는 뜻은 더 높은 확률로 추정을 한다는 거고, 이 말은 신뢰 구간을 더 길게 잡는다는 뜻이야. 왜 그렇다고? 모평균의 추정. 우리가 모집단을 전체 조사하면 제일 정확한 통계치를 얻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예를 들어 전국 고등학교 2학년들의 몸무게를 조사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시간도 인력도 너무 많이 들겠지.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을, 모표준 편차를 추측합니다. 그걸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거야. 우리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표본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니까 해당 표본의 표본 평균, 그리고 표본 분산도 조사가 됐겠지?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할게. 그래서 이 두 개는 정해진 값이야. x바 1, s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미첨자를 달아서 정해진 값, 다시 말해 상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자고. 여기서 우리는 표본 평균들이 이 n이 충분히 크다면, 또는 원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면 표본 평균의 그 분포도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정규 분포에 여기가 모평균의 위치인데, 여기서 말한 이 표본 평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정확하게 모르거든. 만약에 여기에 x바 1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쌤이 적당히 구간을 잡으면 여기에 모평균이 들어오는 게 보이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모평균이 어떤 구간 안에 들어온다, 그걸 확률적으로 추측할 거야. 뭐라고? 모평균이 특정 구간 안에 속함을 확률적으로 추측한다. 그게 여기 모평균의 추정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할 거야. 표준 정규 분포는 여기 가운데가 0이겠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96, 96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넓이가 해당 구간에 대한 확률이고 0.95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여기서 위에서 얘기한 표본 평균의 분포, 이걸 여기에 적용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화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걸 반대로 할 거란 얘기거든. 어떻게 해서 정규 분포를 Z로 만들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Z가 되지. 그래서 이 표준화의 반대로 식을 변형을 하자고. 우리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평균을 추측할 거라 그랬어. 어느 범위에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가운데는 당연히 모평균만 남겨야 되겠지. 그래서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쪽에 곱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적을 수 있고, x바도 이항을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0.95가 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변에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가 이렇게 와서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모평균 m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0.95가 돼. 그러니까 이 모평균이 이 구간에 속할 확률이 0.95라는 거거든. 위의 내용과 연결을 하면 우리가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구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을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x바들이 다 상수가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n과 x바는 결정이 돼서 상수가 됐는데 원래 모표준 편차는 모르는 값이잖아. 그래서 이 모표준 편차들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표본 표준 편차 S로 대체해서 사용해. 그러면 당연히 얘도 상수가 되어서 모평균이 존재할 범위가 정해지는 거지. 물론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바꾸면 모평균 M이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구간에 존재할 확률이 얼마다? 0.95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구간을 모평균이 존재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구간,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이걸 백분율로 바꿔서 95% 이거를 신뢰도라고 얘기해. 물론 이렇게 신뢰도 95%로 무조건 얘기하는 건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2.58, 2.58 이렇게 길게 끊어내면 확률이 그리고 넓이가 0.99가 되거든. 그러면 1.96에 대한 게 아니라 2.58에 대한 모평균의 추정으로 바뀌는 거지. 그걸 최종적인 식에서 정리를 하면 여기가 2.58, 여기도 2.58, 그리고 여기가 0.99. 그래서 신뢰도 99%로 이 구간에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이 103이고 표준 편차가 15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신뢰도 99%로 신뢰 구간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표본 평균이 103이라고 했잖아. 103 빼기 1.96 99%에 대한 개수 2.58 곱하기 루트 n 크기에 루트 씌우면 10이지? 10분의 15 여기서부터 103 더하기 2.58에 10분의 15 이렇게 되겠네. 쌤, 이런 1.96이나 2.58 같은 개수를 신뢰도와 함께 외워야 돼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쌤이 예시까지 들어봤고 이번엔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까 전에 말한 여기서 여기까지 그 차겠지? 그래서 신뢰도가 95%일 때는 x바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x바는 소거되고 이것의 2배가 되지. 즉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고 신뢰도 99%일 때는 2 곱하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어. 쌤이 편의상 이 1.96과 2.58을 실내 계수라고 할게. 이런 용어는 정확하게 쓰진 않는데 쌤이 좀 편하게 니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야. 이 말을 왜 썼냐면 표본의 크기나 신뢰도에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하기 위해서거든. 만약에 신뢰도를 높인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있는데 신뢰도가 커진다라는 건 여기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뜻이고 더 넓어지겠지. 다시 말해 신뢰 계수가 커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도 어때? 길어지겠지. 그리고 두 번째, 표본의 크기를 키워보자. 표본의 크기는 어디 있어? 여기 n이잖아. 그러니까 이 n을 키운다라는 것은 분모가 커지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겠네. 즉 실내 구간의 길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방금 한 얘기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 신뢰도를 높인다는 뜻은 더 높은 확률로 추정을 한다는 거고 이 말은 신뢰 구간을 더 길게 잡는다는 뜻이야. 왜 그렇다고? 이 신뢰 개수가 커지기 때문이었지.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키운다는 것은 더 큰 표본으로 조사하면 그러면 좁은 범위로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한다. 이 정확하게라는 말은 모평균이 존재할 범위를 좁혀서 조사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많이 조사해야 된다는 뜻이야.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의의 피키 평균이
1m 이상 3m 이하라고 하는 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모평균이 존재할 범위를 충분히 좁히는 게 유의미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유의미한 범위를 찾아내려면 표본이 충분히 커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되겠지? 자, 그리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최대 오차라는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표현은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야. 그런데 종종 문제들에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소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모평균은 m으로 표현하잖아. 그리고 표본 평균은 x바로 표현하지. 그걸 뺐을 때의 절대값. 그게 오차다, 그치? 그래서 이것의 최대값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뢰도 95%일 때의 식을 가져올게.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0.95다, 그치? 이 모평균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이 여기 있네, 그치? 그래서 그 차를 봐야 되니까 세 변의 x바를 빼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이제는 뭐만 씌우면 돼? 절대값만 씌우면 되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최대값이 언제야? 최대값은 여기 응호일 때다, 그치? 따라서 최대 오차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실제로 다시 생각해보면 실내 구간의 길이랑 크게 다름이 없어, 그치?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쌤이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모평균의 추정이란 건 표본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평균이 어떤 구간 안에 어떤 확률로 존재할지를 추측하는 거라 했어.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했고, 어떻게 추측하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했어. 어떻게? 자,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표준화의 반대 방향으로 식을 만들어 갔지? 그래서 중간의 과정은 다 계산이고,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왔단 말이야. 이 식이 오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식입니다. 모평균 m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구간에 확률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그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했었고, 그 확률을 신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도 다뤄봤고, 이 공식으로부터 신뢰 구간의 길이도 얘기했어.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커지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 구간의 길이와 식은 비슷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최대 오차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어. 물론 이 최대 오차는 신뢰도가 달라지면 다른 값으로 적어야 되겠지. 여기 신뢰 개수를 다르게 가져와야 돼. 되겠지? 자,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